가진 것을 다 버려도 너 자신만은 버리지 마라. 1644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 그는 원래 나무 세공사였으나 바이올린 만드는데 흥미를 느껴 18살 되던 해에 바이올린 제작자로 유명한 니콜로 아마티의 견습궁으로 들어갔다. 그는 니콜로의 제자들 중에서 바이올린 제작 기술을 가장 열심히 배우는 제자였다. 그는 바이올린 만드는 것을 하나하나 기초부터 터득해 가면서 바이올린 장인으로서 그 기초를 튼튼히 쌓아갔다. 20살이 넘자 그도 니콜로의 다른 제자들처럼 바이올린을 혼자 만들기 시작했다. 그때 그는 자기만의 확고한 원칙 하나를 정했는데 아무리 정성 들여 만들었다 하더라도 좋은 소리가 나지 않으면 가차없이 부숴버린다. 그런 바이올린에는 절대 내 이름을 넣어 팔지 않는다는 원칙이었다. 다른 제자들은 좋은 소리를 내지 않는 바이올린을 싼 값에라도 팔았지만 그는 결코 팔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36살 된 해에 안토니오도 자립하여 자기 작업실을 열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여러 형태의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실험에 몰두했는데 인간의 목소리와 같은 소리를 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바이올린을 만들기 위해 자개, 상아, 흑단 등을 활용하기도 했다. 그 결과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는 스승 니콜로만큼 유명한 바이올린 제작자가 되었다. 그는 젊은 날에 세운 원칙을 더 철저히 지켜나갔다. 눈이 어두워지고 손이 무뎌진 여든이 되었을 때에도 좋은 소리를 내지 않는 바이올린이 만들어지면 망설임 없이 부숴버렸다. 그는 1737년 90세가 넘어 사망할 때까지 그런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1116개의 바이올린을 만들었다. 그게 바로 지금 약 700여 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직 아무도 그 소리의 신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세계의 명기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다. 그가 죽은 지 25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영국의 한 경매장에서 그가 만든 1733년산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 역사상 최고가인 29만 7,250달러에 경매되었다. 그러나 그의 친구가 만든 바이올린은 불과 1만 달러에 팔렸다.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에 관한 이 이야기는 저 자신을 깊게 들여다보는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토니오와 그의 친구는 같은 시기에 같은 스승에게서 바이올린 제작 기술을 배웠지만 오랜 세월이 지난 뒤 그 가치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났는데요. 그것은 실패한 바이올린에는 결코 내 이름을 넣어서 팔지 않는다는 신념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바이올린은 바로 자신의 영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평생 지키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최고의 바이올린을 만든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신은 저의 영혼입니다. 그런데 저는 안토니오처럼 제 영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저 안토니오의 친구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언젠가 어느 대기업의 대표를 대신해 임직원들을 위한 헌정시를 쓰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제게 지급되는 원고료는 많았으며 저는 그 원고료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를 써주고 나자 담당자가 시의 한행한행을 지적하면서 자기 의도대로 고쳐달라고 요청해 오는 것이었어요.
저는 참담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하자가 있는 공산품이 아니라 문학의 테두리 안에서 써진 시다. 내가 회사의 어떤 특정 사실을 잘못 썼다면 모를까. 담당자의 잣대로 시의 의미를 따지고 해석해서 그렇게 고쳐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도 원고료를 받기 위해 헌정시를 쓴 일이 얼마나 후회가 되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없던 일로 하자고 주장하지도 못했죠. 돈에 시인으로서의 명예와 자존심을 팔아버린 저 자신이 정말로 어처구니 없을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제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더 왈가왈부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때 돈에 자신을 팔지 않은 안토니오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수필가이자 영문학자인 피천득 선생께서 91세의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옳게 사는 법은 자기 주변 것을 다 버리더라도 자기 자신만은 버리지 않는 것이다. 가진 것을 다 버려도 너 자신만은 버리지 마라고 하신 말씀도 떠올랐습니다. 일생을 살면서 자신을 지키며 사는 일은 참 어렵죠. 너 자신을 버리지 말라는 말씀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신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돈을 위해 자존심을 팔지 말라는 것인데요.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돈은 자존의 바위라고 했습니다. 돈은 자존심을 지키는 보루로 자존심을 지켜줄 때만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살기는 어려울 텐데요. 기업인이든 정치인이든 혹은 일반인이든 많은 이들이 부정한 돈의 유혹에 빠져 감옥에 드나드는 일을 우리는 수없이 보잖아요. 부정한 돈은 혼자 오지 않고 반드시 탐욕과 파멸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론을 보고 웃는 사람은 이론을 보고 울 때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물질의 유혹이 없는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문학의 스승 황순원 선생님께서는 소설 작품 외에는 어떠한 잡문도 쓰시지 않으셨는데요. 소설가로서의 명예 외엔 어떠한 명예도 얻지 않으려고 노력하심으로써 소설가로서의 가장 본질적 삶에 충실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스승의 모습을 늘 지켜보았으면서도 제자인 제가 돈 때문에 헌정시를 쓴 것은 제자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이며 시인으로서의 저 자신을 지키지 못한 일이겠죠. 물질적인 것은 한 시인이 영원한 진리를 얻고자 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진정한 예술가는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며 참된 시인 또한 자신의 영혼을 팔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예술가가 아니며 돈을 사랑하게 되면 참다운 예술은 태어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작물을 키우기 위해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면 잡초도 작물의 싹과 같이 흙을 뚫고 올라오기 마련인데요. 처음엔 어느 게 작물의 싹이고 잡초의 싹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잡초의 어린 싹을 뽑는 것은 쉽지만 다 자란 잡초를 뽑는 일은 꽤 어려운데요. 자칫 잘못하면 소중한 작물까지 뽑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물질의 유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유혹에 빠져 자신을 버리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바로 잡아야 할 텐데요. 그러지 않으면 그 유혹의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 자신의 본질을 지키기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본질을 지키는 힘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곳에 언제나 자신이 서 있게 됩니다. 물질 앞에 서 있으면 내가 물질이 될 수밖에 없고, 영혼 앞에 서 있으면 나 자신을 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는 평생 자신의 영혼 앞에 섬으로써 지금도 자신의 본질을 지키고 있는데요. 영혼을 팔고 나면 세상을 다 얻어도 아무 소용이 없지 않을까요? 이상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책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